안녕하세요. 꽁냥 자매맘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둘째를 낳고는 싶은데 첫째가 너무 커버렸고 이 나이에 다시 육아를 시작해도 괜찮을까? 혹은 이미 터울 큰 둘째를 품고 계신 분들 중엔 내가 잘한 선택일까? 자꾸만 스스로에게 물으셨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9살, 그리고 돌 지난 아기, 7살 터울 자매를 함께 키우고 있어요. 직접 겪어보니 터울 큰 육아는 분명 장점도 많지만 각오 없이는 힘든 현실도 따라옵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터울 큰 자녀 육아의 장단점과 현실을 솔직하게 나눠볼게요. 첫째가 많이 예민했어요. 거기다 저도 워킹맘이라 첫 아이 육아도 벅찼고요. 그래서 외동으로 끝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첫째가 점점 자라며 조금 여유가 생기고 돌아보니 아이가 커가는 게 아쉽고 너무 바쁘게 사느라 예쁜 모습들을 많이 놓치고 살았네.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아기 키우는 시절을 겪게 된다면 좀 더 여유롭게 제대로 사랑하면서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둘째에 대한 마음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현실은 냉정하다 생각하며 둘째 생각은 애써 접어두었는데 뜻밖의 어느 날 둘째가 찾아왔고 그때서야 제 진짜 마음을 마주하게 됐어요. 임신기간 내내 다시 아기를 안아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행복하더라고요. 현실은 분명 쉽지 않지만 사실 제 마음은 이미 둘째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직접 해보니까 7살 터울 자매 키워보니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던 점. 첫째가 꽤 자라 있어서 동생을 돌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둘째가 울면 첫째가 먼저 달려가 안아주고 놀아주고 우유도 챙기고 이유식도 먹여주고요. 우리 둘째 첫 이유식은 첫째가 제일 먼저 손수 먹여줬어요. 나이 차이가 크다 보니 첫째가 동생을 끔찍히 아낍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여러모로 도와주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첫째에게 제가 의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한 사랑에 아기가 자다가 조금만 소리 내며 뒤척여도 쏜살같이 달려와서 아기 잠을 다 깨워버릴 때는 좀 힘들 때도 있지만 동생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아기 동생이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걸 텐데 고마움이 더 컸어요. 그리고 7살 터울은 첫째가 초등 들어가는 시기예요. 이때 둘째를 낳는 거라 신생아를 돌보면서 첫 아이 케어까지 한다는 게 물론 힘들고 학교 적응에 동생 탄생까지 첫째에게 큰 변화가 한꺼번에 온다는 게 한편으로는 단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워킹맘으로서는 이 시기에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서 엄마가 직접 첫째의 입학 적응을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확실히 1, 2학년은 손이 많이 가는 시기더라고요. 알림톡이나 반공지, 반톡에서 오가는 공지나 내용들 등 알림도 너무 많이 오가고 유치원 때보다 빨리 마치니 방과 후 활동이나 학원 세팅 등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아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챙기기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육아휴직을 릴레이로 번갈아 쓰기도 했고요. 덕분에 1, 2학년 시기를 함께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사에 있었으면 엄마 손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서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늦둥이 덕분에 부모가 젊어집니다. 체력 관리도 하게 되고 저 역시도 나이 들어서 둘 키우려면 체력 관리해야지 하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영양제나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도 챙겨 먹으면서 건강 관리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덕분에 휴직 전보다 몸도 건강해지고 체력도 조금씩이나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더 컸을 땐 새로운 유행과 문화를 접하게 된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아이 덕분에 다시 삶의 활력을 얻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도 육아 경험이 쌓여서 둘째 육아가 훨씬 수월합니다. 첫째를 한번 키워봤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덜 흔들려요. 둘째 육아는 심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서 경험이 쌓였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가 생겨서 첫째 때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고 첫째 키우면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둘째를 준비하는데 더 똑똑하게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필요한 것만 잘 준비하고 부모로서의 마음도 더 여유 있게 준비됩니다.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훨씬 다채롭고 풍성해진 느낌이고 완전체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둘째가 재롱을 부리면 온 가족이 웃음바다가 됩니다. 정말 낳길 잘했구나 싶은 순간들이 많아요. 첫째가 외동이었던 시절엔 늘 엄마 아빠가 놀아줘야 해서 오히려 힘든 부분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자매끼리 놀아주는 모습 덕에 부모도 훨씬 편해졌어요. 둘째도 언니가 있으니 엄마 아빠만 찾지 않고요.
터울 큰 육아의 단점으로는 엄마 나이로 인한 불안감과 걱정거리가 많아요. 만 35세가 넘으면 노산이라고 하잖아요. 기형 확률이 높아진다는 등의 말에 걱정도 많이 되고요. 니프티 검사 등 좀 더 고비용이 들어가는 검사들도 권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 내내 불안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때 느낀 게 실력은 기본이고 엄마 마음도 잘 살펴줄 수 있는 상과 병원과 의사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였어요. 엄마 마음이 편해야 임신 기간을 잘 버틸 수가 있더라고요. 둘째를 낳는 순간 육아는 리셋이 되면서 기저귀, 수유, 잠투정, 밤중 수유 이런 걸 다시 처음부터 또 겪어야 돼요. 육아가 끝나는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20년 가까이 육아를 해야 되게 되고 내 인생의 다음 단계도 자연스럽게 늦어질 수가 있어요. 친구들은 애 다 키우고 자유롭게 여유 즐길 때 나는 육아 기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져서 자유가 없다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부모의 체력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20, 30대 초반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산후 회복도 느렸고 첫째 때는 밤새워도 어떻게든 버텼는데 둘째 때는 조금만 무리하면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허리, 손목, 무릎, 회복 속도 전부 다 다르죠.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말이 이 시점에서 실감이 나요. 네 번째, 생활 리듬이 너무 다르다. 첫째는 학원 다녀오고 숙제할 시간. 근데 둘째는 이제 막 잠투정할 시간. 한 명 봐주다가 한 명 재워야 하고 엄마는 항상 양쪽을 조율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학령기 아이와 영아를 동시에 키우는 건 생각보다 조율이 어렵습니다. 둘의 생활과 시간표가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부모 한 몸으로 두 아이의 완전히 다른 리듬을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벅찰 수 있어요. 동생 재우느라 숙제 봐주는 게 늦어지거나 혼자서 좀 하고 있으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아무리 조심해도 첫째에게 기다려 라고 말하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첫째 혼자 있을 땐 좀 더 밀도 있게 첫째 학습도 챙겨봐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고 아쉽네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어떡하나요? 엄마 몸이 두 개가 아닌 이상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죠. 외출도 마찬가지. 아기가 너무 어려서 면역력이 약한 시기에 아기 케어 때문에 첫째 친구 집에 놀러가는 약속을 잡는다거나 놀이터에 나가 놀아준다거나 하는 일이 아무래도 줄어들더라고요. 아기와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 번거롭고 체력 소모가 많은 일이고 놀러가는 집도 아기 육아를 하는 집이면 육아용품도 좀 빌려 쓰고 편한 점이 있겠지만 첫째 친구들은 이미 많이 자란 어린이들이잖아요. 그 집에 둘째까지 데려가서 놀러가거나 둘째 육아를 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부부가 각자 한 명씩 케어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나름대로 가족들이 어딜 갈 때 같이 다니지 못하고 따로 다니게 된다는 것도 단점일 수도 있고 저희 집은 사정상 주말에 저 혼자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다 보니 혼자서 둘을 다 데리고 다니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첫째가 눈물 지으면서 나는 친구 초대도 못하고 친구 집에 놀러 가지도 못한다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면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친구를 초대해서 놀다 가게 하곤 했었어요. 아마 더 잘하면은 또 비슷한 맥락의 다른 상황들이 생길 것 같아요. 첫 아이는 학업에 신경 써야 할 시기에 둘째는 유치원생이거나 저학년이라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아줘야 할 때이고 그 나이에 맞는 생활들이 각각 달라서 겹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둘 다 잘 못 챙겨주는 그런 느낌? 그런 기분도 들 때가 있고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이차가 많지 않은 아이들에 비하면 덜 하긴 하지만 터울이 크다고 해서 질투나 퇴행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아기가 손이 많이 가니까 이제 본인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고 동생한테 쏠린다고 느끼는 순간 첫째는 분명히 신호를 보내게 돼요. 갑자기 어리광이 늘어나거나 아기처럼 아기 흉내를 내거나 나도 주목받고 싶은 마음에 아기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 손 위로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기도 하고 둘째 침대나 바운서에 몸을 구겨넣는 무리수도 종종 있고 아기 장난감이지만 본인이 제일 먼저 한 번씩 다 해봐야 되고 둘째 귀엽다 하면은 첫째가 바로 와서 엄마 나는 안 귀여워? 나는 이 말을 반복하고 자꾸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때 첫째 마음을 놓치면 형제 관계도 좀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첫째 마음도 잘 챙겨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혼자만의 시간, 부부 시간 잠시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일단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걸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은 좀 내려놔야 돼요. 저는 첫째 때 워낙 불육아와 업무로 힘든 시기를 겪어서 그런지 지불을 하면서라도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가끔씩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요령들이 생겨 있었고 또 둘째가 첫째에 비해 좀 순해서 육아가 좀 더 수월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굴러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든 지불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하든 그렇게 해서라도 도움을 받고 엄마도 조금이라도 여유를 챙겨가면서 하면 그래도 할 만합니다. 더 큰 아이들 육아가 분명 쉽지는 않아요. 장점도 많고 행복이 커지는 순간도 많지만 그만큼 체력도 시간도 마음도 더 필요해지는 선택이거든요. 정답은 없고 선택엔 언제나 감당이 따르지만 저는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용기를 냈고 그래서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 길게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딸 둘을 키우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부모님들께 참고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